안녕하십니까. 성춘의 원장 황보숙입니다. 5월달 다 지나가고 6월달이 코앞에 왔죠. 다들 여행들을 잘 하셨나요? 저는 며칠 전에 센터에서 있었던 경험을 말씀드리고 기도 폐쇄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껴서 응급처치 상황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센터에 계신 어르신 한 분이 식사 중 갑자기 수저를 넣으며 끄끄 소리를 내시면서 몸이 앞으로 꼬꾸라지도 하셔서 뛰어갔죠. 그러시면서 한 손이 목을 잡고 있었어요. 이분은 오른쪽 편마비이셔서 왼손만 움직일 수 있는데 왼손이 목을 잡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 있던 행주를 손가락에 감고 입안을 닦아냈습니다. 틀니부터 빼내고 입안을 닦아내고 보니까 음식이 찌꺼기가 남아있어서 어르신이 불편함을 얘기를 하셨고 하인리를 시행을 했죠. 음식이 튀어나오고 다 나오고 나니까 본인이 숨이 쉬어지니까 이제 됐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숨을 쉬시는 거 보고 저도 긴장이 다 풀리기는 했는데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기도 폐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기도 폐쇄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폐쇄는 음식물이나 이물질이 기도를 막아 숨을 쉴 수 없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제일 흔한 원인은 식사 중에 음식이 잘못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가래가 많으면 가래를 뱉어내지 못해가 기도가 막히는 수가 있고, 아이들은 장난으로 동전을 입에 넣었다가 기도로 넘어가서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인들은 치아가 좋지 않거나 삼키는 기능이 떨어져서 발생할 가능성이 많이 높습니다. 기도가 막히면 손으로 목을 이렇게 감싸는 행동이 보이고 크크거리면서 기침을 하거나 얼굴이 파랗게 질리고 소리도 못 내고 숨을 못 쉬는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기도가 막히면 보통 4-5분 내에 뇌 손상이 오게 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웃에 사시던 어르신이 식사를 잘 못하신다고 하자 타지에 계시던 따님이 친정 엄마를 보러 오셔가지고 평소 어르신이 입맛이 없어 하실 때마다 찹쌀 수제비를 잘 드셨다고 해요. 따님이 오셔서 찹쌀 수제비를 끓여드렸는데 친정 엄마가 한 숟가락 드시고 본인도 한 숟가락 드시고 고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님이 목을 감싸고 숨을 못 쉬는 거죠. 근데 따님이 이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허둥허둥 대다가 돌아가시게 돼서 그 따님이 지금도 후회를 하고 있죠. 그때 아마 이런 하인리나 이런 대처법을 알았다면 어머님이 아직은 괜찮으시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하죠. 의식이 있을 때 기도 폐쇄기 왔지만 의식이 있을 때 대처하는 거랑 또 의식이 없을 때 대처하는 거랑 두 가지를 나눠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식이 있을 때는 어르신을 안거나 또 세우거나 해서 등 뒤에서 허리를 잡고 감싸고 한 손은 주먹을 쥐고 주먹진 손 엄지손가락 윗부분을 어르신의 배꼽과 명치 사이에 대고 가슴뼈 아래쪽 사이에 정중앙에 두고 주먹으로 꽉 쥔 채 포개어서 환자의 복부 안쪽에서 주먹을 누르면서 위를 향하여서 복부를 밀쳐 올리는 하인리를 시행합니다. 환자가 자유롭게 편하게 호흡을 하는지 지켜보고 만약에 응급처치 중에 환자가 의식을 잃으면 하인리를 중단해야 합니다. 막힌 이물질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거나 의식이 돌아오면 반드시 장기 손상이 있는지 환자를 의료기관에 보내서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식이 없을 때의 대처는 기도가 막힌 환자를 바르게 눕히고 그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심폐소생술은 119에 먼저 요청을 해두고 가슴 압박을 누르죠. 가슴 압박을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로 119가 오기 전까지 계속 시행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 가족들과 집안에 있었을 때 얘기고, 만약에 주간보호나 요양원이나 시설에 계시는 분이 기도 폐쇄가 되었다면 의식이 있을 때는 하인리를 시행을 할 것이고, 의식이 없을 때는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119를 요청을 해야 될 것인데, 이런 경우가 생기면 먼저 보고보다는 처치부터 하는 것이 맞습니다. 총각을 다투는 일이기 때문에 응급처치를 시행을 하도록 하고, 끝나고 나면 119에 반드시 안에 장기에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 체킹을 하시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작성을 하셔야 되고, 한 번 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응급처치 기술을 반복 연습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19가 와서 병원에 이송을 할 때는 추가적으로 어르신의 건강 기록지랑 투약 기록지랑 그 다음에 그 당시의 바이탈 기록지를 첨부하여 가능하면 보호자 연결해서 보내도록 합니다. 갔다 오고 나면 반드시 어르신이 사후 처치가 어떻게 됐는지 건강 상태도 기록을 해두도록 합니다. 기도 폐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다음엔 또 다른 안건들로 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